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계통 관련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피부. 피부란 척추 동물의 몸을 싸고 있는 조직으로 신체 보호, 체온 조절, 배설 및 피부 호흡 등의 기능을 합니다. 단위 기관으로서 무게를 기준으로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며 외피 계통의 대부분을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피부의 바깥은 단단한 각질층, 피부의 아래는 두꺼운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져서 압력, 충격, 마찰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피부 내의 감각 수용체에 의해 촉각, 통각, 온각, 냉각, 압각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중추신경계로 전달합니다. 혈관 수축과 땀 분비를 통해 체온 조절을 하고요. 기름샘에서의 분비를 통해 피부 건조를 예방해줍니다. 몸 안의 체액이 밖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고 외부로부터 물질 유입을 제한함으로써 체내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표피는 피부의 가장 바깥쪽으로서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표피입니다. 표피는 총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질층은 피부의 맨 바깥의 얇은 층으로 죽은 세포로 구성이 되었고요. 수분의 증발을 막고 병원균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합니다. 주 성분은 케라틴, 세포간 지질이고요. 비듬의 때처럼 박리 현상을 일으키는 층입니다. 투명층은 생명력이 없는 상태의 무액 세포로 각질화되기 전 세포들이 밀착해 투명층을 이룹니다. 동물의 코와 발바닥에만 존재하고요. 수분 침투를 방지하고 피부를 윤기 있게 해줍니다. 과립층은 이 층에서 세포가 죽기 시작하고요. 케라틴으로 채워져 있으며 과립형 모양을 나타냅니다. 유극층, 가시 모양의 돌기가 있어 가시층이라고도 불리우고요. 표피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층으로 영양분과 노폐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층입니다. 손상된 피부 복구와 면역을 도와주는 랑게르한스섬 세포가 있는 층입니다. 기저층 또는 배아층이라고 불리우고요. 표피의 가장 아래층으로 진피의 유두층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세포 분열로 늘 새로운 세포를 형성하여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물결 모양이며 28일 각화 주기가 기저층에서 시작이 됩니다. 각질층을 형성하게 하는 각질세포와 피부 색상을 결정짓는 멜라닉 색소를 형성하는 멜라닌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촉각 수용체 세포인 메르케 세포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그림 보시면 총 5층으로 이루어진 표피 보실 수 있고요. 여기가 진피고요. 여기가 피하 조직입니다. 진피는 피부의 주체를 이루는 층으로 피부의 90%를 차지하며 피부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피층은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로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별이 되지만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혈관, 임파선, 신경, 땀샘, 모낭, 피지샘, 털, 세운근 등이 있고요. 피부의 생리적 기능 대부분이 일어나는 층입니다. 피하 조직, 피부와 근육 사이에 위치하며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하 지방 조직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원형 조직과 지방 조직이 혼합되어서 탄력적입니다. 원형층은 피하 지방의 겉부분에 위치하고요. 단단하고 체중이 증가하더라도 일정량 이상은 증가하지 않으며 피부를 근막에 지지해주는 구조적인 지방층입니다. 지방층은 피하 지방의 깊은 부분에 위치하며 느슨하고 부드러운 지방층으로 체내에서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해 두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이 축적이 되는 층입니다. 그림 보시면 여기가 표피, 진피, 여기 이렇게 피하 조직 이렇게 세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와 털은 동물의 가장 큰 감각기관으로 환경을 감지하고 부상 방지,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털은 동물의 피부와 환경 사이의 절연층 역할을 하고요. 겨울에는 추위, 여름에는 더위와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동물들은 종에 따라 많은 유형의 털 특징이 있고요. 동물의 건강과 영양에 따라 털의 광택과 질감에 영향을 줍니다. 모낭이란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입니다. 털주머니 또는 털집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진피 속 모근을 둘러싸고 영양을 제공합니다. 털은 단백질의 일종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낭은 표피세포에서 발달하고 단일 또는 복합 모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 고양이는 복합형 모낭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아지는 복합형 모낭이어서 한 곳에서 여러 개의 털이 나오는 반면 사람은 한 모낭에서 한 개의 털만 나옵니다. 피부 표면의 바깥층 대부분을 감싸고 물과 추위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털을 보호털이라고 합니다. 피부 표면의 안쪽 층을 덮고 있으며 보호털에 비해 부드럽고 짧은 털을 솜털이라고 하고요. 동물의 입 주변에 있는 수염이나 눈 위에 나 있는 긴 털은 혈동모 또는 촉각모라고 불리웁니다. 보통의 털보다 빨리 자라고 수명도 길고요. 감각신경이 있어서 미세한 공기 흐름과 진동을 감지하고 동작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앞발의 바닥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털의 형성 과정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초기 성장기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제가 용어 정리해 놨으니까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피지샘은 포유류의 피부에 존재하는 작은 기름샘입니다. 모낭에 부착되어 있으며 피지는 모낭간으로 배출이 되고요. 배출된 피지는 피부를 윤기 있게 해주고 털에는 방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발바닥 패드, 코끝에는 피지샘이 없습니다. 동물의 땀샘은 아포크린샘과 에크린샘으로 나뉘는데요. 아포크린샘은 몸 전체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에크린샘은 발바닥과 코 끝부분에만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이거는 사람의 피부 단면도이고요. 여기는 강아지 피부의 단면입니다. 사람은 외분비선이 따로 이렇게 있어서 땀이 피부로 배출이 되는데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어서 코끝이나 발바닥에서만 땀이 배출이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개는 몸의 대부분이 털로 덮여 있어 사람과 같은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데요. 아포크린샘은 체온 조절이 아닌 주로 호르몬을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피부에서 땀을 흘려 몸에 열을 식히는 작용을 하는 반면 개는 호흡을 증가시켜서 콧구멍, 입, 폐의 수분을 증발시켜 체온을 내려줍니다. 이때 빠른 호흡을 하는데요. 이것을 팬팅이라고 합니다. 에크린샘이 있는 발바닥과 코끝 피부에서만 땀을 흘릴 수 있고요. 더운 날 건조한 표면을 걸을 때 젖은 발자국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 방출 수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는 특히 체온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 외 피지샘은 항문 낭샘, 항문 주의샘, 귀지샘, 꼬리샘이 있는데요. 새의 경우 꼬리 부분에 꼬리샘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기름을 부리로 온몸에 발라 깃털이 젖는 것을 방지합니다. 마르고 건조한 들에 사는 에뮤, 타조, 느시는 꼬리샘이 없습니다. 강아지의 발바닥은 근육, 각질, 콜라겐, 지방 조직, 힘줄, 인대 및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용어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앞발, 발가락 패드고요. 발바닥 패드, 손목 패드고요. 이쪽이 뒷발, 뒷발 발가락 패드, 발목 패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발톱의 단면도인데요. 여기가 혈관이고요.
여기가 발톱인데요. 자르실 때 혈관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새의 깃털은 첫째 날갯깃, 둘째 날갯깃, 셋째 날갯깃으로 되어 있고요. 모두 비행을 위한 깃털입니다. 솜깃털은 안쪽에 있는 털로 부드럽고 푹신한 털로 체온 유지 기능을 하고요. 윤곽깃털은 새의 모양과 색상을 나타내는 깃털입니다. 모상우는 사람의 머리카락과 비슷하다고 해서 모상우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다른 깃털과 달리 감각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바람, 기압 및 깃털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강모 깃털은 입 주변 또는 속눈썹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깃털의 종류이고요. 이러한 종류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